(28번) 유전자 키 목적 없음에서 불사로. 죽음은 한 개인을 삶의 목적에 대한 문제로 직접 끌고 갑니다. 신체적인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능한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진화를 위한 또 다른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진화란 창조적인 독특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창조적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진정한 창조성을 세상에 풀어내려면 우리는 자신만의 어둠을 직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어느 시점에서는 죽음에 대한 가장 깊은 두려움에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28번 유전자 키 그림자 목적 없음. 사랑합니다. 어느새 깊어진 가을 250번째 카드 뉴스로 인사드려요. 저는 로즈입니다. 오늘은 28번 유전자 키 4번 라인의 날입니다. 목적 없음, 전체성, 불사. 죽음의 두려움과 깊이 연결되는 이 키를 3개나 가지고 있는 저는 28번을 묵상하며 제 삶에서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돌아보는 묵직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죄책감, 안타까움, 그리움, 그리고 두려움에 마음이 끝없이 무거워지기도 했지만 인생의 후반기, 40세 이후 제 인생의 배경이 되는 의식의 노스노드에도 이 키를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돌아보니 제 인생의 후반기는 죽음이 주는 선물과 함께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40즈음에 세월호 사고를 온몸으로 겪게 되면서 제 삶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들 앞에서 그 애통함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고통 속에 잠 못 들던 나날들, 그때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 중 하나는 제가 거기에 있었더라도 그곳에 계셨던 분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거란 사실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믿고 아이들이 움직이다가 기울어진 배에서 떨어지거나 제때 구조를 못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저는 선실에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믿었을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잘 지켜주고 있다고. 그 순간에 적극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선택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성실하게 순응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소름이 돋았고, 나는 제대로 살고 있었나, 제대로 가르치고 있었나, 어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각성이 되었습니다. 학교의 지도를, 어른들의 말을,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나의 가치관에 비추어 한 번 더 검증하고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해서 바꿔나갈 수 있다고. 수업에서, 현실에서 아이들에게 고백하고 방법을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도 살아보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뒤이은 엄마의 갑작스런 죽음.
한 번도 엄마가 돌아가시는 상황을 상상하지 않았던 저에게 삶의 여행이라는 것이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삶은 나에게 왜 기회를 안 줄까 하며 슬피 우셨던 엄마. 그토록 열심히 애쓰며 참고 감내하며 살아왔던 삶의 끝이 이토록 허망할 수 있다니. 엄마를 존경하며 어느새 닮은 꼴로 살아왔던 저에게 삶은 다시 처음부터 풀어가야 하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고 참는 것이 습이 되었던 저는 엄마의 죽음 앞에서조차 폭력적이고 무관심해 보이는 아빠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지만 엄마가 슬퍼하실까봐 그런 표현도 애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씩씩한 척 착한 척 버티다가 공황을 심하게 겪게 되었어요. 꾹꾹 눌러놓았던 제 삶은 그렇게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삶 전체가 흔들리며 무엇이 중요한지를 계속 고민하게 되었던 시간들. 변화는 그렇게 조금씩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래도록 저희 마음을 먹먹하게 했던 건 잊고 있던 기억 속 아빠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3년 뒤 암 진단을 받으신 지 8일 만에 돌아가신 우리 아빠. 아빠는 저에게 두려움과 애증이었지만 하루하루 짙어지는 병색에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어요. 그러다 용기를 내서 처음 말해보았습니다. 아빠,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그리고 두어 번 재촉한 끝에 들을 수 있었던 말. 땡수가 사랑한다. 지금도 생생한 그 음성을 떠올리니 다시 눈물이 납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나와 과거의 아빠를 모두 잊고 가슴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에게 다가가기 어려웠던, 그렇지만 다가가고 싶었던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시간. 듣고도 믿기지 않아 지금껏 잘 떠올리지 않았지만 아빠 안에도 있었던 사랑. 제 절친들만 부르는 댕숙이라는 별명을 아빠가 부르는 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은 보이네요.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졌던 아빠의 마음이요. 과거의 기억과 제 틀에 매여 그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귀한 묵상 시간들을 보낸 뒤에도 저는 여전히 이 카드 뉴스를 쓰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 안에는 아직도 분별하는 마음, 에고의 마음이 다 내려놓아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슴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데 에고는 아직도 고통스러워하고 저항을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살만하다고 여기는 걸까요? 내일 내 삶의 여행이 끝날 수도 있다면 저는 오늘을 어떻게 살고 싶을까요? 저에게 가만히 물어봅니다. 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생각지 못한 전환이 일어나기도, 용기를 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유일한 목적은 그저 우리의 존재로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어떻게 더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도반님들의 살아있는 오늘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